취업하고 싶으면 진짜가 되세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가 아니면 취업하기 힘듭니다. 요즘 채용 시장을 보면 결국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한 분야를 제대로 파본 사람이 훨씬 메리트 있어요. 공채 중심으로 신입을 뽑던 시기에는 회사가 신입을 먼저 뽑고 입사한 뒤에 가르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신입은 어차피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기본적인 능력만 있으면은 회사 안에서 키워서 쓰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채용 구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규모 공채는 줄어들고 필요한 직무에 필요한 사람을 바로 뽑는 수시 채용이 늘어났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배우면 되는 사람보다 들어오자마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AI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신입이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초안을 만들고 단순한 분석을 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초안을 만드는 일부는 이제 AI가 빠르게 해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조금 할 줄 압니다 정도로는 차별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 AI를 쓸 줄 아느냐를 넘어서 그 분야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어정쩡한 사람들은 취업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정쩡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토익 900점, 각종 자격증, 대외활동 경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물었을 때 딱 뭐라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 상태를 어정쩡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해온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 분야에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번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최종적으로 누군가를 뽑으려면 그 지원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데이터 분석을 깊게 파봤습니다. 이 사람은 B2B 마케팅에서 실제 고객 데이터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이 사람은 생산공정 자동화를 계속 파온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정작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면 선택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한 분야를 오래 파본 사람은 면접에서 금방 티가 납니다. 얕게 공부한 사람은 보통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검색해도 나오고 AI한테 물어봐도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본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방법을 썼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고 결과적으로 이 방식이 더 잘 맞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게 깊이입니다. 직접 해보고 실패해보고 수정해본 사람만 정답이 안 통하는 순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질문이 몇 번만 깊어져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인지 직접 해본 사람인지 확인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뭘 깊게 팔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평생 할 분야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깊게 파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걸 완전히 찾은 다음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하나를 정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실력이 붙으니까 재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기니까 더 깊이 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맞는 분야를 고르는 것보다 당분간 깊게 팔 분야를 하나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라면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계속 찾아봤던 것, 유독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남들보다 조금 더 궁금했던 것, 그중 하나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 분야를 1년 깊게 팠다가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1년 내내 무엇을 할지 고민만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실력을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느냐?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를 정하세요.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몇 달씩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앞으로 몇 달 동안 내가 가장 깊게 팔 분야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세요. 프로젝트여도 좋고 분석 보고서여도 좋고 정리한 문서여도 좋고 꾸준히 쌓은 기록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많이 공부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왔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실력은 채용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하면서 틀렸던 걸 기록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바꿨는지, 그 결과 뭐가 달라졌는지 남겨두세요. 이게 나중에 면접에서 정말 강력한 재료가 됩니다.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모든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고쳤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세 가지를 몇 달만 반복해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저는 이것저것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 분야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 파온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스펙은 계속 비교당합니다.
토익 900점이면 950점과 비교되고 자격증 하나가 있으면 2개 있는 사람과 비교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 분야를 몇 달, 몇 년 동안 직접 부딪히면서 쌓은 경험은 단순한 숫자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 하나를 더 추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설명되는 사람인가? 답이 바로 안 나온다면 새로운 걸 하나 더 추가할 때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를 더 깊게 팔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정해서 끝까지 파세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취업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파고 있는 분야 하나만 적어주세요. 이제부터 도전할 분야도 좋고요. 취업하고 싶으면 진짜가 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진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야를 꾸준히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남들이 말하지 않는 취업 시장에 숨겨진 진실과 불편한 현실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지켜봐 주세요.